마켓 일타 강사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그쵸? 그래도 네. 파이팅 있게 오후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소개해 주셨던 네. 고려아연 아쉽게도 좀 손절가를 터치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요걸 그래서 이제 리뷰를 네.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거의 한 2~3% 정도에서 제가 편입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장중에 거의 13% 넘게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있겠지만 개별적인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돼 가지고 지금 대주주 영풍 그리고 플러스 MBK 파트너스 이 두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오늘 아침에는 사실 고려아연이 NXT 거래에서 좋았거든요. 170만 원 선. 그러니까 175만 원 정도까지 좀 올라가서 한 6% 정도 올라가다가 증시 밀리면서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툭툭툭 밀었어요. 어제 사실은 고려아연이 이날 급등 나왔던 요인들이 바로 미국 그 동남부 지역이죠. 그쪽에다가 10조 원 규모의 재련소를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뉴스가 보도됐냐면 이걸 재련소를 만들기 위해서 10조 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요거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돈을 투자하는 건데 미국 행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낮다. 네, 이런 또 얘기가 들려왔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3자 유증을 해야 되는데 왜 영풍, MBK 파트너스한테 뜻을 묻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투자를 고려했냐? 설립을 그 투자를 하려고 했냐? 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이와 관련돼서 유상증자를 못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게 돈을 못 마련하게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법정 싸움을 예고하는 뉴스가 뜨면서 오늘 장 초반에 한 10분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그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137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순식간에 손절가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보고 뭐 어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일단 단기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에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을 약간 깎아내리기 작업에 들어갔다. 예. 10조 원 관련된 부분들과 아직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 국회, 그러니까 그 미국 의회에서는 아마 내년 1월 말에 2월 정도에 개회할 때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검토된 소식도 나와가지고 사실 어제 급등이 좀 나왔다가 쭉 밀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좀 법적으로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들이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손절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일단 최소한 저는 리바운딩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 150,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좀 반등을 보고 여기까지를 좀 반등 보고 만약에 매도를 굳이 한다고 하면 저는 이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낫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는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반등 목표 가격 155만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쉽게 손절했지만 추후에 다시 또 자리가 또 좋아지면은 다시 또 재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루 정도 만에 또 손절이 좀 터치됐네요. 아쉽게도 뭐 증시도 밀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가 좀 컸기 때문에 그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 일타 강사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리뷰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AI 버블 우려 쉽게 시장에서 가시지 않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서인지 시장이 또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하락에 나오는 요인은 투자 타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시장 네. 하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19일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9일에 뭐가 있냐면 BOJ 회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밝혔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난주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이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밸런스가 안 맞아 버리니까 미국 지금 일본의 금리가 0.5거든요. 그래서 0.25, 0.75 이렇게 또는 뭐 빅스텝 밟아버리면 뭐 빅스텝 밟을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일본 증시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AI 고평가 우려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AI 관련주들 대장들이 또 어제도 좀 많이 또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19일까지는 뭔가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뭔가 밑에서 매수하는 거는 뭐 중간에 좀 일시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금요일 날에 그 뱅크 오브 재팬에서의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거의 할 겁니다. 거의 할 거기 때문에 그 우려감으로 일단 미리 선제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좀 그래서 흔들흔들 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새벽 5시에 아침 5시에 나온 그 부분들. 오늘이 16일이죠? 오늘 16일이죠? 맞아요. 어제 나온 보고서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나온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 나오고 있죠? 바로 탑10하고 나오면서 아시아 테크 투어라고 해서 12월 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테크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부분 뭐 IT, 반도체 이쪽을 좀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여러 항목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12월 달에 아시아의 그런 반도체 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이제 보고서 내용을 나왔거든요. 쉽게 좀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목부터 좀 나오고 있죠. 일단 결국은 12월이니까 12월 거의 이제 사실은 한 거래일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며칠 안 남았어요.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는 대박이고 전통적인 IT 쪽은 쪽박이다라는 좀 표현을 좀 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AI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AI 우려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AI 인프라는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해서 고다. 언제까지죠? 뭐 AI 서버칩, 네트워킹, 메모리, 장비주들까지 해서 맨 아래쪽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 사이클은 최소한 26년도까지 업사이클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물론 이제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반도체가 정말 많이 끝없이 올라갔던 게 불과 2달 전부터 사실 살짝 좀 꺾이기 시작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동안 사실 4, 5개월 동안 쉼없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냥 뭐 적당한 뭐 눌림 조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느 쪽을 편입하고 어느 쪽을 좀 덜어내야 될지. 자,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비중 확대. 그리고 뭐 언더웨이트, 뭐 비중 축소해서 두 가지로 남아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첫 번째 장면에서는 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해야 될 종목과 매도해야 될 종목들 이렇게 좀 나눴는데 아시다시피 뭐 AI 서버 관련된 풀 밸류 체인, 뭐 GPU, HBM 거기다가 이제 첨단 공정 장비의 끝판왕인 EUV, 시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고요. 또 어제는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인용 뭐 소비자용 SSD 카드를 뭐 생산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만큼 완전히 B2B로 이제 완전히 가려고 하는 모양새죠. 그리고 우측 보시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비중 축소 넣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순수한 랜드 체인 그리고 레거시 파운드리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자. 그러면 이제 레거시 파운드리랑 순수 랜드 이쪽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반도체 섹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판이죠, 기판. 기판 쪽이 약간 레거시 쪽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DDR5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라도 살려고 했는데 비싸서 못 사니까 DDR4로 넘어가고 DDR4도 비싸서 못 넘어가니 DDR3까지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한 6개월을 랠리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거는 HBM이라든지 GPU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괜찮다. 근데 보유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면 보유해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기판 쪽이라든지 전반적인 순수 랜드 쪽 이쪽은 전통 레거시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부분들은 좀 너무 비싸서 최첨단 장비나 소재들이 너무 비싸서 이쪽으로 뭔가 대타용으로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업사이클을 20년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많이 꺾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은 뭐라고 했냐? 공포에 살아라고 하면서 현장은 26년도까지 풀 가동이 예약돼 있는 상태다. 이런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풀 가동이 예약된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좀 맞추기 위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지금 너무 많이 있으니까 공급은 일시적이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4분기 실적을 대부분 1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할 겁니다. 이럴 때 이 큰 반도체 회사들이
분명히 뭔가 캐펙스를 좀 증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저는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반도체 한 종목을 저가 매수한다면 딱 이 종목만 편입하자라는 측면에서요. 잠시 뒤 그 종목 그리고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내년 1월 중순의 말 정도에 대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 관련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관련주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1타 종목인가요? 네, 뭐 지난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 달 전인데 뭐 계속 그냥 기간 조정입니다. 계속 기간 조정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거 반도체는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항상 이 종목만 말씀드리고 있죠.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한미 반도체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썩 반도체 섹터를 좋아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는 합니다. 네. 그래요? 한미 반도체를 정확히 이제 한 11월 말쯤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공략을 해보자.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사실 제가 뭐 한 55만 원 넘어갈 때부터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사실. 뭐 10만 원, 15만 원 더 올라갔죠. 예, 뭐 그런 상황이 그 뒤로는 사실 한미 반도체 한번 편입하고 나서 또 다시 또 재편입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편입하는 이유는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TC본더 장비 업체라고 좀 보면 되는데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HBM 시장이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업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다 플러스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내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대부분 1월 중순에서 또는 2월 초 사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뭐 국내든지 해외 관련된 증설 소식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AI, HBM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전을 말씀드릴게요. 뭐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12만 원 내외에서 13만 원에서 13만 원도 아직 못 갔네요. 예, 12만 후반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계속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저렴한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요. 1차 13만 5천 원 선, 2차는 15만 원 선이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손절가를 좀 더 내렸습니다. 좀 내렸고요. 일단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우리가 이런 시장의 하락이 나올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관점이 좋고 뭐 이번 달 말에 뭐 쭉 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내년 1월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코멘트를 좀 기다리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미반도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무료 방송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악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악재 없습니다. 악재가 없이 별다른 뉴스 없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K 배터리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 한두 종목씩은 무조건 편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유 없이 좀 빠지는 원인들 이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단행해야 될지 오늘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2차 전지 배터리 코멘트 잠시 뒤 너튜브에 신광선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 1타 강사님과 지금까지 함께했고요. 엠뱅고도 신광석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